네, 뉴스 신세계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는 장윤선 취재 편의점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 대변인을 지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MBC 현영준 기자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원유 가격 폭등했습니다. 네. 기자. 예. 오늘 코스피가 개장과 함께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6분쯤에 이 사이드카가 발동됐고요. 10시 31분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이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정지시키는 네. 거고요. 서킷 브레이커는 프로그램 매매, 개인 거래까지 포함해서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 동안 중단시키는 네. 강력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 코스피가 한때는 8%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 낙폭을 줄여가면서 5,251.8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5.96% 하락한 겁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 2천억 원, 1조 5천억 원 매도를 했는데요. 개인들이 4조 6천억 원 예. 넘게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폭락했느냐? 예.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와 국제 유가 급등 탓입니다. 오늘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한때 111.24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00달러를 넘어간 거는 2022년 7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국제 유가가 더욱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이 골드만삭스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된다면 국제 유가가 이달 말쯤에 배럴당 150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예. 경고를 했습니다. 예. 특히 이란 혁명 수비대가 걸프국들의 석유 시설의 보복 타격을 협박하면서 배럴당 200달러가 넘는 유가를 감당할 수 있다면 이 게임을 계속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란이 알리 하메네이 후계자로 차남인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했고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 모스타바에게 절대 복종을 맹세했죠. 향후 미국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석유 가격 자체가 우리나 미국이나 가장 어떤 큰 위협일 텐데요. 이게 200달러 이 얘기는 생각만 해도 이건 협박이고요. 큰 일인데요. 네, 골드만삭스가 예. 한 건 150달러. 150달러. 네. 150달러만 해도 이거 뭐 엄청난 가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오늘 주식이 정말 출렁거렸는데 이 석유 최고 가격제 네. 시행하겠다는 거죠?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네. 미국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향후 전개 양상을 예상하기 어렵다. 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우자. 또 100조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원유 대체 공급선을 발굴하자.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석유 제품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정유사와 주유소 담합, 사재기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다뤘는데요. 예.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번 주 안에 석유 관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도록 고시하겠다 이렇게 예. 밝혔고요. 또 유류세 인하라든가 소비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방안, 그 비용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그런 지시도 있었다고 예. 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정유 4사죠. SK에너지, GX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게 석유 제품 가격 담합 혐의 때문인데요. 그 대통령이 지난주 임시국무회의 때 유류 공급에 아직까지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유사들이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네. 그동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현장 조사에 착수를 한 거고요. 한국석유공사 공지에 따르면 오늘 주유소 전국 평균 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900.65원이고요. 2,000원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어요. 경유는 리터당 1,923.83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자, 장 기자. 네. 대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발빠르게,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평소에 댓글까지 챙겨보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재 정국과 정세와 관련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나, 그리고 지금 가장 빠르게 선제적으로 취해야 될 조치는 뭐냐, 이제 이거를 실시간으로 이제 챙겨본다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가 늦지 않게 민생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실은 유가 문제는 당장 화물차 운전하시면서 이 프로그램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을 비롯해서 지금 퇴근길 듣고 계신 평범한 시민들, 직장인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생활 밀착과
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이게 지금 30년 만에 그 아주 최고 가격제요. 예, 그 진행이 되는 예. 이슈라는 것이고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정광규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책. 그 1997년에 휘발유 자율고 시제가 실시된 이후에 예. 한 번도 최고 가격제는 시행된 적이 예.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럼 지난 30년간 국제 유가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상당히 급변동했던 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최고 가격제라는 것은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라고 예.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언론에서 지적하기를 해외 다른 나라들도 그 휘발유가 예. 최고 가격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 줄줄이 실패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후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수단으로 낸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비축유 방출이라든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 이런 거 확대를 먼저 한 후에 이 최고 가격 제도가 그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최후의 수단을 최초의 수단으로 낸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유류세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원가에서 휘발유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앉아서 월급이 그렇습니다. 뭐 100만 원, 120만 원 줄었다라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네.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유가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랐으니까 에너지를 좀 줄여야겠다라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격만 누르는 방식으로는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예. 있을까 장기적으로 예.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예. 이런 점만 말씀드리죠. 정광재 소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유가 폭등이 이번에 한 번은 아닌 것이고 네.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실은 소비자만 봉이었어요. 그리고 늘 이유는 기업들이 취하는 네.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그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문제적 상황이 발각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네. 한다거나 그리고 부당이득을 만약에 실제 그 정유사가 취했다 혹은 또 주유소가 취했다라고 하면 정부가 그거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오늘 유류세 인하 검토하라고 했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라라고 이제 정책실장이 아까 오후 3시 반에 청와대에 와서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디테일을 살려서 꼼꼼하게 민생에 어긋남이 없도록 예. 대처는 하고 있는 걸로 예, 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예, 정치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가장 뜨거운데 이 오세훈 서울시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 나갈 수도 있다.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 지금 현 기자 일단 브리핑 좀 해주시고 네. 어제였죠. 그 국민의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 마감일이었습니다. 어제 원래 6시까지였다가 뭐 10시까지로 늘어났는데 네. 여하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 공천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의 문의가 이제 빗발치니까 메시지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과제를 풀어낼 때 예. 패배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예.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면서 이제 장동혁 지도부하고 이제 기싸움을 펼치고 예. 있는 건데요. 그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정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 지도부는 별말이 없었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은 반드시 세우겠다. 좀 강경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세상이 특정 개인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듯 공천 또한 누구의 기대나 계산이 아니라 규정과 질서 위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쳐내겠다는 건가요? 우선 보시게요. 아니 그런데 오후에는 오후도 좀 바뀌었어요. 그래요? 운열부터 더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면접은 강행한다. 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을 관리하는 분이지 공천권을
권을 갖고 공천을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몇 번의 발언은 마치 공천권이 자기에게 있는 예. 것처럼 얘기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측면도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했던 얘기와 오후에 했던 얘기가 좀 다른데 저는 일종의 오세훈 시장이 약간의 대마불사다. 네. 그런 심정으로 배수진을 쳤다고 그래요? 봐요. 나 자를 수 있어? 네. 정말? 나 자르고 서울시장 선거를 국민의힘이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정 그래서- 부장 말씀하셨던 네.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공천관리위원장이면 네. 안 하겠다는 사람은 안 시키겠다는 거는 공천관리위원장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네, 지금 원서 안 내면 우리는 시험 못 봐. 뭐 이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추가 이제 접수는 받기로. 대입이나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 뭐 당연히 그 원칙이 적용되는데 지금 정치 환경이 국민의힘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했던 얘기와 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은 좀 괴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당 지도부는 어쨌든 네. 오세훈 시장이 참여하지 않는 서울시장 선거는 예상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그것을 담보로 배수진을 쳤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 뭐 의총 지금 결과를 말씀하신 의 중에는 장동혁 대표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반드시 오세훈 시장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아니, 말씀이신가요? 그게 뭐 그래요? 현실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와 네. 부산시장 선거에 자신의 정치적 운명까지 아, 같이 그래요?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본인이 얘기한 거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물어보시면 안 된다. 예. 저는 그래서 예. 오세훈 시장이 오늘 의총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의총에서 어떤 식으로든 뭐 저륜과 관련해서 진일보한 메시지가 나올 나오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메시지를 오세훈 시장이 받아들여서 예. 그래 내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추가로 신청하겠어라고 결정할지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나 못하겠다라고 네. 할지 아. 그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의 결단에 달린 거겠죠. 근데 계엄사가 윤석열 절연 결의문 작성에 합의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아니 근데 네. 진짜 국민의힘은 안습인 게요. 네. 지난번에도 오세훈 시장이 의총을 한번 거론한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뭔가 의총을 통해서 저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것처럼 했으나 결국에는 정말 그냥 풍문에 불과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결의안 작성에 합의는 했으나 네. 그 결의안의 내용이 어느 예. 정도 결의 수준을 그렇겠죠. 담보하느냐.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보는데 실제로 말은 뭐 저륜 결의안이라고 기자들이 제목이라고는 쓸 수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네. 그게 아닐 가능성이 깨끗하다. 상당히 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국민의힘이 걸어온 그 길을 반추해 보면 대체로 비슷하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내란이 터져서 온 국민이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와서 전부 키세스가 돼서 네. 민주주의를 지켜내오고 지금 이 국민주권 정부가 운영 중인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이 보여준 태도와 역할은 과연 민의에 부합하는 겁니까? 예. 라는 질문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고 턱없이 모자란데 그런데 예. 근데 이분들이 지금 막 이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목받는 것도 네. 저는 웃기고 네. 또 한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도 저는 출마 반드시 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아, 예. 그래요? 출마 안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 얘기 오늘 그 분석은 어떻습니까? 뭐냐면 던져놓고 예. 받아들여지면 개선장군처럼 그래 내가 이거 통과시켰으니까 한다는 명분으로 나가고 안 받아들여지면 당권을 노린다는 그쪽 분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예, 계속 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결의안과 관련한 예. 오세훈 시장의 평가가 있을 거예요. 예. 내가 이 정도면 뛸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주어졌다. 예. 그 공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해서 뛸 수도 있는 거고 이걸로도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땐 안 뛸 수도 있는데 어제 여튼 제가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단순한 블러핑은 아니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어떤 식으로든 당 지도부에도 모르겠지만 나가도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근데 실제로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 취재해 보면 그런 얘기는 해요. 네. 이거 뭐 이 판에서 지금 그 민주당 구청장 출신한테 강남에서 지금 여론조사가 예. 지는데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가봐야 예. 뭐 하겠냐 예. 이제 이런 얘기를 자조적으로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닥쳐오고 오는 선거를 미룰 수는 없으니 받아안고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도 절박하죠. 이거 해보나 마나 게임 뻔한데 예. 이 상태에서 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당 개혁을 하는 게 낫겠다 몇 근데 달이라도. 장 기자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간다고 예상하십니까?
선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은 불가하다고 보죠. 네. 뭐 이제 뭐 출마하니 안 하니 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그 갑론을박은 있겠으나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내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그냥 원사이드하게 찬반 투표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을 국민의힘이 볼 리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전 또 하나는 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고 뭐 6월 3일 이후에 당권을 노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아니 자기 헌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권을 당원들이 주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당원 구성이라는 게 장동혁 대표가 자신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이 당 대표가 된 이후에 40만 명이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짬몰아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선거에 나가지 않고 6.3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 노리겠다? 아니 그건 근데 정치적 제가 성격이 다른 거죠. 지금 굉장히 궁금한 오세훈 시장의 진인데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아 진짜 안 나간다고 아니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 나가서 일 가능성이 점점 희박하다는 판단을 했다면 센 걸 걸어놓고 개혁적인 구호를 걸어놓고 봐라 이 내 구호가 안 받아들였지 않느냐 이걸 명분에서 안 나가고 니들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해서 이렇게 엉망되지 않았냐 당권 노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아니 뭐 당권이야 뭐 당연히 노리고 아니 있죠.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 패배란 모양새를 안 취하고 근데 서울시장 후보 그거를 출마를 안 하고 당원들이- 당권을 바로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대한민국 정치문법에서 잘못 보던 부분이라. 아니 당원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 어려운 선거는 나가지도 않으면서 아니, 개혁을 내가 그렇다 안 받아들여졌으니까 그 명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원 설득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요. 현 기자는 혹시 어떨 것 같습니까? 한쪽을 걸라면. 저는 당권 도전에 걸겠습니다. 아 그래요? 안 나가고요. 다 두 분이 이제 아니라고 하시니까 예. 아니, 그래서 글쎄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양쪽 다 해볼 만한 선택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예. 제가 볼 땐 양쪽 다 안 해볼 만한 선택인 게요. 네. 그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국민의힘의 수침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네. 국민의힘이 지금 많이 밀리고 예, 있습니다. 예. 뭐 후보가 누가 나오든 예. 간에 뭐 정원호 후보가 나오든 예. 아니면 박주민 후보가 예. 나오든 간에. 근데 본인이 또 그동안 무슨 이제 한강 버스부터 시작해서 세운 그 개개발까지 마이크, 예.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예. 그랬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이기는 선거만 나온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것 고려해봤을 때문에. 때는 네. 충분히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서울시장은 또 많이 했고요. 오래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 방송에서 네. 오세훈 시장의 이런 정치적 고뇌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폄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식으로 폄훼당할 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폄훼라고 규정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떤 오세훈 부분? 시장이 네. 이렇게 한 거는 지기 싫은 선거, 그러니까 질 네. 수밖에 없는 선거니까 내가 이런 핑계를 두고 안 나가는 예, 거고 예, 뭐 예. 당권을 도전하려고 네. 한다. 어떤 정치적 셈법을 자꾸만 오세훈 시장에게 적용해갖고 얕은 수를 둔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만큼 우리 당이 지금 절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직을 걸고 네.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나한테 당대표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 네. 직 걸고 얘기하라라고 했잖아요. 네. 좀 늦었지만 일종의 자신의 직까지 걸어가면서까지 당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오세훈 시장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고요. 근데 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아까 장 기자 말씀하셨지만 쉬는 시간에 그 양쪽 다가 선택 가능한데 그런 선택을 하려면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와서야 뭐 이런 얘기들. 다음 여당은 어떻습니까 상황? 네. 예. 그 야당과 반대로 네. 여당은 순조롭습니다. 예. 오늘 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예.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라면서 출마를 공식 예.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마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는데 뭐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아시아 경제 문화의 수도 서울을 만들겠다 이랬고요. 자, 이제 민주당 서울시장은 이제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과 함께 예. 김영배, 박주민, 전현희 의원, 그다음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참여하는 5인 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예. 민주당은 먼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되는 예. 예비 경선을 통해서 5명의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할 방침입니다. 예. 이렇게 민주당 후보 선정 과정이 순조롭자 오늘 의총에 참석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잠시 나와서 기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민주당이 참 부럽다.
국민의힘에 비해서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민주당이 부럽다 이런 말을 해서 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대통령 SNS는 오늘 또 화제가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면서 이 권력기관 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올린 글의 제목이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인데요. 그러면서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 문제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검찰개혁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도 했거든요.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든 노동 경제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장 기자는 이 대통령의 말씀이요. 네. 검찰 개혁을 염두에 둔 건 맞나요? 어떻습니까?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메시지다.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공식 입장. 검찰 개혁 콕 집은 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공직사회 전반에 두루 전하는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또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취재를 해보면. 검찰 개혁 맞다. 그런 것 같아요, 자꾸.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맞고요. 이제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고민이 뭐냐 이제 관련해서 오늘 하루 종일 취재를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 거대한 검찰 2,4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있는 이 조직을 그냥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그 조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중에 이제 정치검찰로서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핀셋으로 이렇게 걸러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이를테면은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전체가 다 반개혁 세력인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몰아세워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본 판단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관련해서는 이 경찰 견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깊은 그 고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검찰 과거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수사권 다 빼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되면 그럼 경찰은 또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텐데 이거를 누가 또 견제할 거냐. 합리적인 방안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내 의견은 다 옳고 네 의견은 다 틀려 이런 식의 태도를 버리고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최종안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대통령 되고 집권 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소 추상적이어갖고 주말 사이에 이거 뭘 갖고 한 얘기야? 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개혁으로 인한 갈등 최소화가 필요하다.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 이걸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청법과 관련한 정부안이 민주당이 갔는데 민주당에서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강경파들 이 메시지가 발신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수신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CC 참조 있죠. 참조는 김용민 뭐 이런 분들 강경파 법사위원들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좋은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히 집권 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해왔던 행보가 본인의 말과 행동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란 특별재판법이라든가 허위조작정보처벌법, 이번에 사법파괴 3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안에 충분히 걱정하는 게 담겼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무 의사 없이 그냥 다 통과시켰던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말씀은 하시지만
좋은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네. 같습니다. 장 기자. 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제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난 파기환송심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서는 87년 유월항쟁 이후에 다른 데는 다 들어갔는데 재판만 제외 이렇게 5글자 넣어서 사법부만 뺐었던 거니까 그거를 87년 유월항쟁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측면에서 뭐 문제가 없는 거여서 저는 이 사법개혁 3법은 여기에 끼워서는 안 된다고 안 되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네. 사법개혁과는 다른 것이다. 다른 거기까지는 것이고.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이 당과 예. 청와대의 입장은 조율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상황? 갈등 상황인가요? 보시기에?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 제가 취재한 예. 바로는 조율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말 사이에도 조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토, 일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매우 바빴다. 수정안이 나옵니까? 지금 뭐예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조만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형 기자, 지금 정성호 본부장도 비슷한 메시지 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 마치 약속을 하듯이 예. 몇 개의 연관된 사건들이 예. 있었는데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제 대통령의 이 검찰개혁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예.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우리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예. 일도 중요하다. 예. 이게 집권 세력으로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최근에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민주당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서 예. 정부에서 다시 집중 논의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내 뜻과 다르다 하여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서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수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비슷한 얘기죠. 대통령이 한 얘기하고. 예. 근데 문제는요. 오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박찬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올린 뒤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제목이 직접 보완 수사 전면 폐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이고요. 예.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넣을 위험이 크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경찰의 검찰 송치 사건이 연간 80만 건인데 검사는 증거 누락 여부, 진술 모순 점검, 공소 유지 가능 여부 판단 등 많은 과정이 있고 이를 위해 보완 수사를 거쳐왔다. 참고인 조사 1번, 추가 증거 확보 하나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자기 견해를 밝힌 뒤에 오늘 사의를 표명하고 사의가 수용됐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약간의 어떤 당과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율되고 있다는 게 장 기자가 취재한 상황이라 이거죠. 네. 예. 아마 뭐 이제 나올 텐데요. 제가 네.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송구합니다. 그 나온다 이거죠. 하여튼 조율된 안이. 네네. 그럴 네. 것 같고요. 근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수위에서 어떻게 할지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안이 있고 국회안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 가운데서 디테일하게 따져서 예를 들면 6개월을 연장한다거나 이를테면 검찰청법 예. 폐지가 돼서 이제 10월에 완전히 땅땅땅 못을 받고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또 6개월 예. 유예하기로 했는데 그럼 이거는 괜찮은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대검 그다음에 이제 지방 그러니까 3단계로 이제 구분해 놓은 그 공소청을 네. 이제 구분해 놓은 거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제 종합해서 가져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사권 문제와 네. 관련해서는 애시당초 민주당에서 이 논의를 시작할 때 이 그 설치법에 해당하는 중수청 공소청 법안과 그다음에 절차법에 해당하는 보안수사권을 줄지 아니면 보안수사 요구권을 줄지 예. 등을 둘러싼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네. 관련해서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네. 이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거는 세트 법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걸 나눠놓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비판도 있어서 이걸 다시 또 종합해서 논쟁을 할 거냐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 중수청 공소청에 대해서 정리하고 네. 지방선거 이후에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하면서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요구권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 지금 결의안 나왔다는데요.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형 기자 이거 좀 소개해 주시죠. 아유, 예. 저도 뭐 노안이라. 자, 12.3 국민의힘 결의안입니다. 첫 번째가 12.3 비상계엄 선포로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네.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하고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또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결연히 미래로 전진할 것이다. 세 번째는 당내 구성원 갈등을 증폭하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 과거 프레임에 올가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뭐 이재명 정부의 반헌법적 폭주 뭐 하는 얘기들 하는 얘기고요. 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겠네요. 네, 이 어떻게 정도면. 합니까? 이 정도면 어때요? 보시기에. 근데 저는 뭐 네. 결의안은 예상했던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저 네. 들어오기 전에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보도가 좀 네. 있었고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다라는 것도 좀 전에 들었는데 네. 예상했던 수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장동혁 대표. 아니 우리 그동안 절연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다. 계속해서 절연을 얘기하는 것이 네. 오히려 분열의 씨앗을 만드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들은 충분히 절연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예.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있어요. 네. 저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립니다. 고성국 씨에 네. 대해서 지금 서울시 윤리위원회에서는 징계했잖아요. 네.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올라갔는데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성국 씨와 관련해서 징계 확정 짓고 행위를 하라. 네. 윤어게인을 주장하고 있는 전한길 네.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를 앞두고 연대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포용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환길 씨하고 연대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아니, 선거를 앞두고는 연대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표를 와야 갖고 와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당에서 활동할 공간을 줘서는 안 된다. 당의 이런- 공적 그렇죠. 공간은 배제해야 된다. 예,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주지 않고는 네. 결의안 뭐 좋은 얘기 쏜 거 정도로밖에 인식 안 되겠죠. 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표로만 이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국민의힘의 내부 판단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 석고대죄하는 태도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난 겨울 온 국민을 그렇게 비상계엄의 공포 속에서 벌벌 떨게 했고 당시에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온 국민에게 직접적 타격을 가하고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던 대통령이 네. 있던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좀 더 나가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무공천을 하겠다. 네. 참여하는 심정으로. 예. 근데 그런 정도로까지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진정성을 그냥 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지난 그 1년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게 두 분 될까 다 싶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는요. 이렇게 결의안 뚝 던져놓고 또 옛날처럼 한 뭐 그렇겠죠. 예. 여기 이 발언하고 일본 총리가 뭐 통서개정 해놓고 밑에서 장관들이 뭐 야스쿠니 가고 뭐 이런 것처럼요. 그렇죠. 그런 형태가 나오면 이게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 결의안이면 오세훈 시장은 이제 정리합니까 입장? 어떻게 됩니까 보시기에? 이건 뭐 오세훈 시장이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의미 이 있는 정도면 메시지가 됐다 할 수도 나왔다라고 있고. 평가할 수도 네. 있고 네. 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그럼 똑같은 가시적인 뭐 상황이군요. 인사를 하든 어떤 당의 조직을 개편하든 네. 그것도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얘기할 할 수도 수도 있고. 있고. 근데 저는 지난번에 도보 행진 같은 거 네. 했잖아요. 그때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 그렇습니다. 행렬에 네. 동참했잖아요. 아니 그럴 때 명시적으로 나가서 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활동하실 공간 없습니다. 네. 우리 당에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충분히 결의안 한 번, 100번 결의안 내는 그렇죠. 것보다 그런 행동 한 번 하는 것이 더 그까지 갈 것 유익한 같습니까?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네.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네,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전한길 씨를 비롯한 네. 윤어게인 세력들이 간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 끊어낼 것이다? 그럼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잠시 휴전 네. 뭐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실 분들이 아니고 저는 조만간 또 윤어게인 쪽에서 입장이 나올 것이고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으로부터 후원 또는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에 당선됐기 때문에 예.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다. 끊어내는 순간
본인이 잘린다.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그런 선택 못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예. 아니나 다를게 그게 현실로 이어져 왔고 오늘 설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제 석 달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든 선거용인 거예요. 지금 나온 게 무슨 국민의힘의 진정성이나 진심이 어린 사과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선거 앞두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예. 윤상현 의원이 민주당이 부럽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어떤 고육지책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에 어떤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랬다면 진작했었죠. 예, 오세훈 시장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이제 이 결의안을 바탕으로 어떤 결심을 합니까? 보기에? 저는 오세훈 시장이라면 이 정도에서 받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 결의안이라는 게 이걸 어겼을 때 예. 어떻게 처벌을 할 거냐가 지금 없잖아요. 네. 저는 내일 뭐 최고위원이 내일인지 모레인지 네. 모르겠지만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 한마디에 네. 이 결의안이 또 이렇게 희석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럴 보고 수 있습니다. 있죠. 뭐 한마디 또 반대되는 말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며칠을 봐야겠네요. 오늘과 네. 내일 사이에 이제 유튜버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조직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예. 근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네. 뭐 윤호개인 세력을 버리면 네.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람들을 버리면 예. 그 당내 리더십이 흔들려서 네. 당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네.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하더라도 네. 앞으로 6월 3일 지방선거 뭐 80 며칠 남았는데 그 사이에 두고 장동혁 대표 보고 당대표 그만두라 그럴 사람들 없을 겁니다. 저는 차라리 장 대표가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나를 뽑아줬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나 선거 여러분들 후까지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장동혁 대표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절연해가지고 그런 그 6.3 지방선거 네. 이후에 네. 뭐 그걸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 가야 하는 방향은 명확해진 거죠. 근데 장동혁 대표 머릿속에는 어차피 질 거. 내가 여기서 절연해가지고 6.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내 세력을 잃는 것보다는 그냥 가지 뭐. 이쪽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요. 근데 실제로 정광재 소장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 의견을 내는 장동혁 대표 주변에 의견 그룹이 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강을 건너오면 배는 불살라 지르는 거다. 그러니까 끊어라. 이제 네. 이런 제안을 많이 했지만 그 조언을 장 대표가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네. 겁니다. 이제 사실상 끌려온 셈이기 때문에 다른 네. 선택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요. 오늘 그래도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한동훈 대표의 코스피 관련 발언이 좀 오늘 여기저기 화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예. 네, 그 한동훈 전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예. 부산의 구포시장을 방문하면서 그 최근 코스피 상승이 반도체 사이클 때문이다. 예.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래도 코스피가 상승했을 네.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아냥하는 네. 좀 비판하는 내용의 또 얘기를 했는데 예. 일단 내용들을 좀 듣고 오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5천, 6천의 주가 지수 저는 너무 좋게 생각해요.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옴으로써 생긴 그런 면에서 좌우된 현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열랑거리는 발언을 제가 접하면서 이게 무슨 개그 콘서트 대상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윤석열이 개엄만 안 했으면 코스피 5, 6천 찍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뭐 하나만한 얘기를 이렇게 열랑거리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양쪽 발언을. 뭐, 저는 예. 이성적인 영역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한 이야기가 예. 틀린 거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지난해 코스피 상승률이 75%였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증가분 그리고 나머지 시가총액 증가분을 보면 대략 50% 정도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시가총액 예. 증가분에 영향을 미친 거고 25% 정도가 나머지 주식이 영향을 미친 예. 거예요. 저도 이거 한 2, 3주 전에 코스피 6천 넘었을 때 대략 한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 3,500포인트가 올랐었는데 2,500포인트 정도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상승이고 네. 나머지 한 1,000포인트 정도는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해소됐다는 측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거 뭐 개그냐고 하는데 네. 다큐멘터리를 얘기했는데 개그로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장기자. 아니 그 말씀 잘하셨는데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내란숙의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재계가 반대하고 우려해서 못한다라고 언론 보도도 이미 다 나와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이미 달성했을 수 있는 목표라면 그때 하지 왜 안 했어요? 네. 라는 말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저는 한국 정치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뭘 어떤 업적을 냈을 때 잘했다 응원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본인들은 어떤 정책으로 또 어떻게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낼 건가 이렇게 정치가 가야지 그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어도 잘했을 거다라는 식의 네. 태도를 보고 어느 국민들이 정말 잘한다 이런 평가를 할까요? 저는 좀 굉장히 협회한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계엄을 잘 못했다는 거지. 예. 그게 계속 정치를 잘했었으면 이런 것이 아니다. 계엄이 잘못됐다. 예.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개헌만 것처럼 안 했으면 똑같았을 것이다 이 얘기죠. 내가. 계엄만 예. 안 했으면 예. 아니, 한동훈 근데 대표. 지수가 그러니까 6천까지 인간적으로- 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엄이 아니라 계엄 말고도 네. 이분이 정치를 윤석열 시대의 정치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맨날 거부권 행사하고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사실은- 코스피가 오른 것은 네. 정치적인 상황보다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증가분이 기여한 것이 크거든요. 그거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제가 되는 하나만 거죠. 여쭤봐도 예. 혹시 지금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 윤석열 당시의 대통령이 어떤 통치 정책을 잘못 쓴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여러 가지를. 윤석열 정부가 네. 실패했다는 네, 거 그렇죠. 인정하고 네,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여쭤본 네, 건데 네. 어떤 정책이나 통치에 상관없이 주식 주가는 어떤 사이클만 따라간다고 보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 100% 그런 아니 건 아까 아니지만 상법 개정안 얘기했잖아요. 100% 그건 아니지만 부동산도. 지수 상승의 상당 부분은 그런 영향이고 저는 최근에 주식시장이 하락한 게 이재명 대통령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간 모든 게 여기까지. 다 이재명 대통령 탓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예, 장윤선, 정광재, 현용준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